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신문에 젊은 세대의 반중이란 제목의 기사가 일본 야후의 일본어판으로 올라왔는데, 이 기사를 살펴보고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젊은 층의 반중이 아닌 혐중 정서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저 또한 중국의 정치나 동북공정, 문화공정에 대한 비판의 영상을 자주 제작하지만, 요즘 젊은 층을 보면 중국에 대한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극단적인 혐오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을 해도 어떤 사실과 팩트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에 의한 선동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일본 극우가 한국의 왜곡된 사실을 진짜인 양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과 대비되어 우려스럽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중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혐중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아모레 퍼시픽 포럼과 성균 중국 연구소가 중국 공산당 창단 100년과 한국인의 중국인식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중국 공산당 창단 100년은 하나의 정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제 나라를 패권주의로 재도약시킨 사건으로 학계나 언론에서 다양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반중국 정서가 한껏 고조된 상태라 대중적 관심은 미미했다. 중국을 압박하는 외세는 14억이 넘는 인민의 피와 쌀로 쌓은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를 것이라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연설이 한껏 타오른 반중 감정에 땔감 정도로 회자되었을 뿐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국이 부정과 회피의 주제가 되고만 현실을 돌아보자는 취지로 한국인의 중국인식의 현주소란 제목의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중국에 관심을 두게 된 경로가 서로 다른 분들을 초대했는데, 서울시립대 중국어 문학과의 대학원생인 김준호 씨의 발표가 충격적이었다. 그는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 혐오 콘텐츠를 자세히 소개했다. 회의에 접속한 중국인 청중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야 했을 만큼 컨텐츠 내용과 관련 댓글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자극적이었다. 중국인 괴롭히기를 게임처럼 즐기는 컨텐츠가 범람하고, 댓글들은 중국 영상이기만 하면 티베트, 위구르, 홍콩, 천안문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억지로 연관지었다.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컨텐츠는 공산당의 문화침투 전략으로 매도되면서 혐오의 표적이 되었다. 김준호 씨는 중국 혐오 컨텐츠의 조회수가 100만이 넘고 수천 명이 좋아요를 누르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반중이 청년 세대의 지배적인 문화 코드로 자리 잡음을 강조했다. 그의 지적은 올해 6월 시사인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반중인식 여론조사 결과와 중첩된다. 시사인 이호성 기자는 젊은이들이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제품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유산 음식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2020년 미국 퓨 리서치 센터의 중국인식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이 작년 세대보다 중국에 더욱 부정적인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환기했다. 한국의 2030 세대가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중 정서는 지난해 석주희 교수가 동아시아연구원의 한일관계 여론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청년 세대의 반일 정서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석 교수에 따르면 한국인은 대체로 정부와 민간을 구분하여 일본을 인식하며, 특히 2030 세대는 50대보다 일본에 훨씬 우호적이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 정치와 문화를 분리해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사실 연구자들이 청년 세대의 반중이란 화두를 비켜갈 수 있는 구실은 많다. 세대론이 요즘 젊은 것들의 이야기를 자기 편의대로 활용하기 위해 기성세대의 게임 도구에 불과하다거나, 한국은 물론 전세계 디지털 커뮤니티에서 여성, 소수자, 난민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혐오 유희에 중국이 추가되었을 뿐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문화 대혁명에 관심을 둔 젊은 연구자가 굳이 저희라는 표현을 써가며 청년 세대의 중국인식을 쟁점화하는 데는 학계가 이 현상을 직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깔린 듯하다. 김준호 씨는 영웅문, 삼국지, 사회주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에 관심을 가졌던 윗세대와 달리 현재 청년들은 중국 위협론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으며 자랐고 중국인과 중국 문화의 매력을 느낀 적이 별로 없다고 했다.
아쉽게도 선배 연구자분들이 중국 학계에서 착실히 쌓아온 값진 결과물들을 젊은이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면서 대안적인 중국 담론을 생산하는 노력이 학계에서 별반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의 비판이 와 닿았다. 연구자들이 논문과 학술회의라는 표준적 관행을 반복하며 우리끼리의 결석에 자족하는 것은 아닌지, 민간의 다채로운 역동에 별반 주목하지 않은 나머지 국가와 인민을 일체화하는 중국 지배 엘리트의 어법을 중국이라는 주어 아래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중국 혐오와 중국 비판을 구분하고 시진핑 체제에서 극심해진 소수민족의 억압, 검열과 감시, 각종 사회운동 탄압에 대한 날선 비판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유의화된 혐오를 더는 수수방관해선 안된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반중 등의 정신을 쏟지 말고 전력으로 반일을 부탁하고 싶다. 일본은 귀국과 절연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세가 필요, 강력한 반일은 매우 도움이 된다. 이웃나라가 모두 반한, 한국은 어느 나라도 증오가 십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최근 특히 경제적 자신감인가 이류 선진국이 된 탓인지 이웃나라를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류에 자주 있는 추세다. 우방도 하나도 없다. 일본은 대만이 있다. 한국은 없다. 한국은 이대로의 태도로 일본에 접하면 일본은 가상적국으로 취급된다. 공산당의 일당 독재와 인권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국인이 중국을 싫어하는 것은 일본을 싫어하는 것과 같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은 무의식적으로 서열을 인식한다. 어느 쪽이 위 또는 어느 쪽이 아래를. 기본적으로 모두 아래로 보는 것이지만 주로 일본의 원조로 부응한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경제가 성립되지 않으며 현재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반감해서 반일 의식이 매우 높다. 최근에는 원래 아래로 보고 있었던 중국이었지만 경제대국인 중국이 아니면 경제가 성립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반중의식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결국 둘 이유도 질투랍니다. 구조는 같다. 반중도 반일도 한국의 왜곡된 유교 사상이 그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을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다. 일본 기업도 관료도 정부도 한국을 상대로 말라. 항상 자기중심주의로 행동하는 한국에 예의와 정확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반중도 있을 것이고 반미도 반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무서운 상대는 꼬리를 흔들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그 일을 잘 알고 있다. 반대로 대만이 유엔 회원국에서 제외됐을 때 유엔에서 쫓겨난 불쌍한 사람들을 중국을 지지하고 대만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말을 발표했다. 그렇게 살아와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 북한 중국에 군사 침략되어 많은 희생자를 낸 한국이 반북 반중되는 일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반일만은 언론도 정부도 국민도 왜 같은 거야? 정말 원망상대를 잘못 아는 건 아닌가? 한국 사람만큼 바쁜 국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지요. 최근까지 전국 곳곳에서 반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지. 반일운동은 어중간 이번에는 반중입니까? 드문드문 들리는 반미의 목소리도 있다네요. 이런저런 나라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어느 것이 본심이야. 한다면 철저하게 운동을 전개해 주었으면 해요. 가장 먼저 국가가 목소리를 모아한 운동은 반일운동. 이를 최대한 북돋아 결국은 한일, 이란 단교, 이것을 최대 목표로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일본의 피해자에서 세계 피해자로 격상이네요. 앞으로도 반일, 반미, 반중에 이어 안티 유럽, 반아시아, 반이슬람 공격, 종북의 길을 돌진해 주십시오. 거국적으로의 자화자찬의 교육에서 자신의 국가는 선진국에서 경제대국, 나쁜 건 모두 일본 탓에 자신들은 항상 옳다라는 교육의 산물인 것입니다. 과거에 점령당한 중국, 일본을 추월해도 국가의 각인이 큰 성공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자본중화라 불리우는 것에 반발이지요. 착각도 심하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 내두익은 한국이 반중이 아니라 협중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말리는 시누이처럼 옆에서 재미있어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반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를 한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하는 모습 또한 어딘가와 닮아 있습니다. 누차 말했지만 중국의 잘못은 인류의적으로 아주 큽니다. 인권 문제, 문화 찬탈 문제, 국제 분쟁 문제, 국수주의 문제 등
하지만 우리는 중국 문제를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친한 정서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 친한의 뿌리는 K-팝, K-드라마에 빠져있는 젊은 층이고, 이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온 세대이기에 자유의 소중함과 민주주의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중은 하지만 우리를 따르는 이런 집단들마저 이용하지 못한다면 참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가 뜨겁고 한국에 대한 반항 감정이 거의 없는 세대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면 일본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세에 따른 반중 반일 정서는 옳지만 그냥 민족 자체를 혐오하는 혐중 혐일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